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헤더익 스튜디오의 베스를 또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걸 할 건데, 일단은 시작하기 앞서서 변명처럼 또 말하는 건데, 유튜브에 올리기에 시간상으로 얘를 두 번을 끊어서 찍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정확한 치수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막 완전 도면 보고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느낌으로만 만드는 거라서, 그리고 뭐 스케일링으로 결국에 하거든요. 제가 이게 정확한 치수 기준으로 하려면은 시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복잡해서, 일단은 조금 간단하게 이미지 보는 형식으로 제가 작업을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중간중간에 좀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더 정확하다라고 설명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파트 1, 그러니까 첫 번째 영상은 아무래도 그 기존의 쉐입 잡고 어떻게 그 분할되는 세그먼트까지 잡을지 이게 나올 것 같고요. 파트 2 부분은 계단 만드는 거는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 그냥 뭐 그래서 걔를 오히려 생략하고 그 구조체 부분이랑 그 다음에 구조체 옆에 이미지를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 하단 부분에 이제 마감면에 곡면으로 이제 그 반짝반짝이는 메탈 재질의 외피가 있거든요. 그 부분 만드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찾아왔는데 무슨 CG 이미지 같네. 하여튼 색상이 원래 이런가? 그 이 컬러는 맞는데 뭔가 하늘이 뭔가 색깔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그 이게 저도 안 가봤죠. 미국에 어떤 이렇게 단지가 있으면은 공공공간 같은 거를 공원이랑 조성해서 아마 이렇게 베이 같은데 이렇게 아마 세운 거인 걸로 아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허드슨가인가? 거기였던 것 같아요. 이미지는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많이 있고 이미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잘 알고 있을 만한 지오메트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어떤 이런 엄청 세그먼트가 많은 폴리곤 있죠. 정다면체가 아니죠. 정다각형. 네. 헷갈리네. 네. 그래서 이 세그먼트가 어쨌든 4의 배수는 돼야지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돼야 되냐면은 얘가 이제 패턴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플랫한 랜딩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또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여기 패턴이 1번에서 이렇게까지 갈 때 세그먼트가 1번, 2번, 3번, 4번이 있죠. 그러니까 4개씩 모듈이 하나가 잡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지저분하니까 다시 파란색으로.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거는 이렇게 랜딩하는 부분에서 이 세그먼트가 아래로 가는 거랑 위로 가는 게 있죠. 지금 보면은 거꾸로 말했는데 아래로 가고 아니죠. 이 세그먼트 기준으로 말해야죠. 그러니까 얘 올라가고 얘가 내려가고,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평면상으로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 파란색 세그먼트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부분을 보시면은 얘가 분할되면서 얘는 이렇게 다운이 되고, 여기가 지금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쪽 내부.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업이 되는 방식인 거죠. 여기도 반대로 다운이고 업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분할된다. 중간에 랜딩되는 부분이 여기 보시는 이런 애들, 평평한 애들. 이 패턴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폴리곤으로 다각형을 만들어야죠. 정다각형을 만들고 시작점은 000으로 했습니다. 000으로 하고 미리나 길이 그 치수 단위로 작업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대충 이미지 보고 만들었거든요. 한 24개 정도로 만들었었고, 내가 어쨌든 4의 배수여야 되는 것 같아요. 거의 1에 가깝게 보이는데, 어쨌든 얘를 일단은 여러 장 쌓아서 높이가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리즈를 만드는데 처음에 그 변화하는 베리에이션은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그냥 단순하게 한 16개 정도 쌓아 볼게요. 이 중간에 스텝은 6이고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죠. 여기서 이제 얘를 베리에이션을 아이고 너무 이상하게 그렸는데 이렇게 그리는 이 과정을 할 때
뭐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 중앙점들마다 스케일링을 하는데, 이 스케일이 일괄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제가 처음에 그린 못생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프 매퍼를 쓰면 되는 거죠. 일단은 레인지를 그래프 매퍼를 쓰기 위해서 먼저 얘를 일단 스케일링을 할 거니까 스케일을 쓰고 폴리곤 센터 해서 중앙점들을 한번 찾아보고요. 엣지에 여기 팩터 센터에 넣고 얘 넣고, 일단은 팩터는 그대로 둡시다. 0.5로 줄어드는 형태죠 지금. 그래서 얘를 16개를 각각 다르게 스케일링 팩터를 넣으면 되죠. 그래서 얘를 넣을 때 레인지를 쓰실 때 항상 얘의 x-1 해주는 게 뭐 그렇게 아는 게 편하죠. 왜냐면은 얘가 세그먼트를 끊는 그 개수고, 아웃풋은 사실 저희는 0부터 1까지 분리된 점을 원하니까 보통, 그래서 16개 하려면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별도의 도메인 설정 없으면은 그래프 매퍼 할 때도 0 to 1이니까 이런 식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리맵을 쓰면 되겠죠. 리맵을 쓸 때 같이 쓰는 게 보통 바운즈고,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넣으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빨간불이 나오는 거는 타겟 밸류가 0 to 1이라서 그러는데 0을 이제 스케일링을 곱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게 있고, 지금 어쨌든 이렇게 리니어한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지금 제가 그래프 매퍼의 타입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으니까. 일단은 빨간불부터 꺼볼게요. 컨스트럭트 도메인 해서 기존 객체의 스케일에 조금 뭐 한 0 to 3.00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만들고, 얘는 3.0으로 하고 얘는 한 이 정도? 너무 좀 가파른가? 어쨌든 이게 뭐 이렇게 가면은 지금 쉐입 자체가 이렇게 1대1 리니어하게 가죠. 얘를 그래서 그래프 매퍼에서 코닉으로 그래프 타입 바꿔주면요, 뭐 이런 식의 보홀이 되겠죠. 그냥 하는 김에 한 2.0으로 할까요? 네, 이렇게. 너무 거대한데 원래 한 2.5 정도의 느낌일 것 같은데 나중에 수정하면 되니까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쉐입을 잡고 로프트를 해서, 굳이 로프트 할 필요가 있나? 하여튼 이렇게 보면은 얘가 지금 노멀, 루즈 이렇게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네요. 대충. 렌더뷰 포트가 되게 무겁네. 별로 차이를 못 느끼겠네요, 뷰를. 네. 하여튼 이 상태에 뭐 대략 베이직한 매스를 잡았고요. 여기서 제가 필요한 거는 아까 이제 패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익스플로드를 해서 여기서 각각의 브랜치의 세그먼트들을 보시면은 일단은 여기서 얘가 이 세그먼트들이 지금 브랜치는 지금 이 방향으로 계속 브랜치가 바뀌고 있죠, 패스가. 그래서 이 익스플로드를 하면은 이 브랜치마다 얘네들이 있는데, 아까 보셨던 패턴 중에 이렇게 그림을 잘 못 그리겠네. 아까 4개의 패턴, 그러니까 4의 배수라고 설명한 게 일단 평평한 구간을 따로 만들 건데요. 평평한 구간이라고 하는 게 이 각 브랜치에서의 패턴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얘가 지금 지금 제가 16개 했으니까 16층이라고 하면은 6층이랑 7층이랑 8층이 있으면은 6층 평면도 제가 그냥 다각형 개수는 무시하고 보세요. 얘랑 똑같은 평면인데 보시면은 저 플랫한 지금 인면상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는 부분에 이 패턴이 나오는 곳이랑 그 다음 이제 홀스 브랜치에서 나오는 이 플랫한 구간이 나오는 패턴이랑 바뀌죠, 위치가.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면은 예를 들면 얘는 여기 있고, 참 그림을 이게 더 섬세하게 그렸어야 되는데, 하나 있고 건너뛰고 이 패턴이에요. 너무 많이 띄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아예 그려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하는지 이거 보시면 이해하실 거거든요. 스플릿트리 해서 어쨌든 홀수랑 짝수를 한번 나눠 볼게요, 브랜치를. 지금 데이터 트리 마스킹 주소가
헷갈리니까 그냥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심플리파이 해서 마스킹이 할 수 있는 주소를 저희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바꿨습니다. 이래서 패널을 해서 0 브랜치 주소의 형태, 짝수 패턴을 이렇게 제가 넣고요. 마스킹에 넣으면은 헷갈리니까 포지티브 된 애가 짝수이겠죠. 얘가 홀수고요. 보이시나요? 차이가? 일단 이렇게 먼저 분리를 한 상태에서요, 아까 보시면은 그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4배수 패턴, 걔가 왔다 갔다 달라져야 하는 게 컬 패턴을 제가 해볼게요. 보시면은 일단 얘 끄고 이 상태에서 어디가 뭐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true false 패턴이 아니라 처음에 헷갈리게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한 칸씩 띄면 되겠다가 아니라, 사실은 왜냐면은 그 해보시면 아는데, 여기서 중간에 또 이 밑에 브랜치가 있거든요. 이렇게니까 하나 둘 셋 중간에 3칸이 띄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뭐 굳이 설명을 처음 바로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쵸? 이렇게고 뭔가 허전해 보여서 잘못했나 싶을 수 있는데 이게 맞습니다. 똑같이 컬 패턴을 할 때, 근데 얘는 지금 2칸 쉬프트 되죠. 2칸 쉬프트. 얘를 쉬프트를 하셔도 되고, 그냥 뭐 제가 true 위치를 2칸 띄고 나서 true로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얘를 이제 여러분이 중간에 지금 컬링이 된 상태라고 보시고, 파란색으로 아이고 좀 잘 보이는 데를 찾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잘 보이나? 네. 이렇게 이제 보이시죠? 이런 패턴이. 그래서 일단은 랜딩할 수 있는 구간을 제가 먼저 잡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시 멀지를 해서, 일단은 데이터 트리 형식을 보면은 스플릿 했다가 다시 했으니까 순서대로 쭉 들어와 있는 형태죠.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 할 거는 얘를 다음 브랜치랑 이제 그 위브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게 결국에 지금 이 브랜치가, 그러니까 얘가 얘랑 만나서 하나를 연결시키고 하려는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대각선 선을 하는 거죠. 이 선을 그려서 얘를 하나를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이 꿀렁꿀렁하는 커브의 하나, 그 층마다의 기준을 하나씩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relative 아이템을 그냥 쓸게요. relative 아이템을 저는 썼고, 방법은 다양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브랜치 주소가 아까 심플리파이 했으니까 얘를 제가 따로 수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제가 브랜치를 하나 더 넣으면은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의 아이템에서 브랜치 다음 브랜치 아이템이랑 지금 얘가 매칭이 되는 형태죠. relative 아이템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 똑같겠죠 아마 형태는, 얘랑. 근데 보시면은 이제 브랜치가 한번 시프트 된 게 보이시죠? 얘랑 보시면은 브랜치가 시프트 됐죠 한번.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래스호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어려울 수 있는데, 유튜브니까 그냥 설명할게요.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매칭을 할 때 보면은 이렇게 볼게요. 얘가 리스트 아이템 지금 0번 위치가 얘고, 얘는 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얘랑 두 개가 데이터 매칭을 할 때 이 패턴이 이 첫 번째에서 첫 번째 아이템이랑 두 번째에서 첫 번째 아이템, 왜냐면 얘가 한 번씩 이렇게 되거든요, 쉬프트가. 그래서 리스트 아이템을 여기 넣으면은, 아니죠, 여기서 커브 미드를 먼저 쓰고, 그러니까 원래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얘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뽑아서 얘네 두 개를 위브를 지금 한 거죠. 0번에,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 여기 하나, 이 패턴으로 얘를 계속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얘 전체를 한 방에 몰아넣고 얘를 커넥트를 해서 하나의 폴리라인 닫힌 걸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냥. 지금 형태가 꿀렁꿀렁하니까
커비처로 얘가 연속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0번을 넣으면은 이제 폴리라인으로 가는 거죠. 포지션으로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클로즈는 true로 하면 되고, 왜냐면 얘가 지금 환영으로 돌아가는 형태니까 마지막에 얘를 true 값으로 하는 게 하면 맞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한번 조금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게 지금 이제 브랜치별로 하나의 커브로 닫혔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선이 엇나가는 이유는 얘네가 아까 컬링을 하면서 할 때 그 얘의 브랜치 순서랑 왔다 갔다 이게 지금 데이터 순서가 꼬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제가 탑뷰에서 봤을 때 이게 지금 원점에서 저희가 작업을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이 브랜치 안에 있는 세그먼트들마다 다시 제가 이렇게 리스트 순서를 회전 방향으로 정렬을 해주는 방식이 있거든요. 서클을 그려서 원점에 이 중간에 이 세그먼트들을 제가 솔트 얼렁 커브를 써서 커브를 따라서 다시 순서를 재배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점에 지금 딱 중앙에 뭐 레디우스는 필요 없고 000에 제가 원을 그렸으면은 원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가 지금 R이랑 G 값 보면은 여기가 지금 X, 유닛 X 플레인이고 이렇게 호도법 방식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주변에 세그먼트,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는 포인트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 값을 이 순서대로 다시 인덱싱을 하는 거죠. 정렬을 하면 여기 인덱싱 아웃풋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세그먼트들, 난장판인 세그먼트들이 브랜치마다 들어가 있는데 얘의 중앙점을 이렇게 솔팅을 하면은 이 서클 중심으로 해서 얘네들이 지금 솔팅이 되겠죠. 그래서 이 호도법 중심으로 솔팅이 될 때면 얘네들이 1번이 되겠죠 아마. 그래서 다시 얘를 한번 재정렬을 해주는 겁니다. 이 인덱스 순서대로 얘를 넣어주면은 이 아웃풋을 여기다 꽂으면은 이제 이 원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 순서가 지금 여기서 위브로 합쳐진 애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커넥트를 하면은 커브가 이렇게 쭉 정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폴리곤이 원에 따라서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거고요. 이게 좀 핵심적인 것 같고 지금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하면 이런 것 같아요.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 것 같고 여기서 그러면은 일단은 뭘 해보지? 좌우로 얘를 보시면은 이거를 제가 브랜치마다 하나씩 닫힌 커브가 생겼죠. 제가 얘를 베이크를 해보고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얘가 2층 층이라고 하기 참 어렵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씩 쉬프트 되는 형식으로 제가 만들려고 위브를 썼는데 그래서 헷갈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위브가 한 번씩 왔다 갔다 여기서 릴레이티브 아이템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아이템을 만난 애들 중에 위브를 하는데 얘가 위치가 위아래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패턴을 넣었을 때 순서가 꼬이는 건데 걔를 제가 언론 컵으로 잡은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뭐 좌우로 제가 이렇게 옵셋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게 있고 안쪽으로 들어오는 애들이 있죠. 그래서 얘 사선은 뭐 예를 들면은 안쪽으로 떨어지고 바깥쪽으로 떨어지고 이거를 지금 먼저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커브를 잠깐 지우고 확인하기 위해서 보여드렸던 거고 다시 한번 스플릿 트리로 여기서 이제 안쪽으로 갈 커브 바깥쪽으로 갈 커브를 분할을 해보죠. 그래서 주소가 똑같네요. 그러니까 이미 심플리파이가 된 거니까 아까 이 패턴을 다시 가져와서 여기 스플릿 트리에 넣어 보겠습니다. 스플릿 트리에 넣고 나면은 그냥 바로바로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이거고 얘가 이제 중간 아래로 가는 애가 있겠죠. 이렇게 구분한 거죠. 그러니까 얘 기준으로 했을 때 아래로 가는 애, 얘 기준으로 했을 때 위로 가는 애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여기서 사실 면적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옵셋 값을 기준으로 정확히 옵셋을 하는 게 맞겠죠, 실제로는. 근데 제가 아까 대충 했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옵셋하기 너무 귀찮아서, 치수 넣기가 너무 귀찮아서 스케일로 그냥 하는 건데, 대신에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얘네를 이제 스케일링을 할 때 보시면은 이 중앙의 플레인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XY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오메트리가 지금 닫힌 형태다 보니까 각각 개별에서 중앙점이 여기서에서, 그러니까 Z의 스케일을 넣는 게 아니라 스케일 NU를 해야지 얘가 한 플레인 안에서 각각의 이제 개별의 플레인 안에서 X랑 Y축으로만 이동하는 거죠. 스케일 2D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15 정도를 제가 넣었네요. 그래서 얘를 X랑 Y로 넣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커브랑 얘가 바깥으로 이만큼 옵셋이 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플래너하게 움직이는 거죠. 이 위치에서 같이 얘가 이제 바깥으로 커지는 애고, 얘는 이렇게 넣어야겠죠. 얘가 일단 오리지널이고 헷갈리니까 이렇게 좀 대충, 그래서 0.8로 똑같이 줄이면은 얘는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애들이 되겠죠. 그래서 패턴상 보시면은 지금 얘랑 이렇게 그 안쪽에 있는 면이 될 거고, 얘랑 바깥쪽에 있는 그게 되겠죠. 구간이.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얘를 멀지를 해서 순서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다 중앙점에서 시작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방식으로 해봅시다. 얘도 하고 얘도 중앙점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방식으로 해서 데이터가 정확히 들어와 있죠. 2개씩. 네, 그래서 얘를 로프트를 하면은 이렇게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기준이 되는 지오메트리의 그 플랜을 만들었죠. 바닥을. 네, 플로어를 만들었고, 얘는 2개 그냥 멀지해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놓고, 뭐 커스텀 프리뷰로 만들어 놓든 컬러 서치 해서, 유튜브다 보니까 너무 그 정확히 만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런 스케일 방식을 좀 썼어요 이번에. 그리고 하나 더 만들어 볼 거는 뭘 만들어야 되지? 이게 일단은 기본이 되고, 이 바깥에 프로파일을 만드는 거를 시간이 좀 걸리니까 걔를 파트 2로 따로 빼고요. 구조하는 것까지 좀 만들어 보죠. 제가 이미지가 아까 가져온 게 잘 나와 있으려나? 여기 보시면은 시간이 괜찮나? 이게 세그먼트로 쪼개지면서 밑에 보면은 하단에 이제 보가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보가 있고, 그러니까 아니 일단 이미지 먼저 보세요. 이미지 먼저 보시면은 검정색 부분이 보가 이제 노출되는 부분인데, 보시면은 얘가 아까 플랜에서 양쪽으로 갈라지는 형태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뭐 이렇게 여기서 다운이 되고 얘가 업이 되고 이렇게 갈라지고, 얘도 다운이 되고 업이 되는데, 지오메트리를 보실 때 보면은 볼을 이 갈라지고, 그러니까 이 좌우 세그먼트마다 각각 두는 게 아니라 이 중앙에서 계속 크로싱 되면서 얘가 보가 되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캔틀레버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 하단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단면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일단은 제가 여기를 끊어서 보면은 여기에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사람이 내려가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올라가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보가 있고, 이 중간이 갈라져서 분기되는 곳인데, 여기에 이제 이런 식의 지금 황동으로 보이는 얘가 지금 위치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근데 이렇게 안 돼요. 왜냐면은 그건 이따 3D로 보여드릴게요. 네, 어쨌든 중간에 복까지 만드는 것까지 하고 끊을 건데, 왜 이게 안 되냐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플랜이나 단면으로 설명을 드렸고, 여기 이제 보들이 계속 이렇게 중앙 부분에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얘를 보시면은 지금 이쪽에서 마감이 이렇게 아까 그 반짝이는 황동판 있죠. 얘가 이렇게 와야 되고, 반대로 이쪽 면은 지금 여기 비어 있죠. 텅텅 그냥 유리 난간만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감 이게 뭐죠?
이쪽 유리난간의 레벨이랑, 왜냐면은 이쪽 유리난간의 레벨이랑 위치가 달라요. 여기서 이 아랫면에 지금 이 초록색깔 여기 복까지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턴이, 이거 사실 난간한테 설명이 되는데 이렇게 가고, 이 중간은 지금 보단면으로 계속 사선으로 끊어지면서 이어진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복까지 만드는 거를 또 대충 한 게 있어요. 똑같은 방식이라서 뭐 그냥 여기서 한 번에 같이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중앙점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또 이렇게 비슷한 방식으로 옵셋을 할 건데, 얘는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냥 스케일 NU를 똑같이 가져오고요. 아니다, 새로 쳐야겠다. 그래서 얘를 가져오고, 이번에는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얘가 한, 보니까 그래도 이만큼 튀어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1.0, 0.98 이렇게 했네요. 제가 얘를 XY 넣고 얘도 XY 넣고 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얘는 이만큼 나가 있는 거고 얘는 이만큼 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 얘를 일단 룰드 서피스를 할게요. 룰드 서피스를 해서 이 지오메트리랑 이 지오메트리 연결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비웹 엣지를 썼습니다. 제가. 그래서 얘의 그 바깥 외곽 커브를 하나 제가 추출을 했고요. 똑같이 한번 이번에는 얘보다 조금 더 작게 1.01, 이 상태에서 얘가 이대로 내려올 때 한 이런 형태의 프로파일처럼 내려오더라고요. 딱 정확히 이대로 네모나게 오는 게 아니라, 그림을 좀 과장해서 그렸는데, 그래서 그냥 조금 베리에이션을 주려고 한 거라서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세그먼트는 또 루즈 서피스가 될 때 이런 식으로 됐고, 얘는 조금 내려와야죠. 이렇게 해서 Z 방향으로 네거티브로 보 두께만큼 내려가겠죠. 실제로는 한 3m 정도. 근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여기서 뷰랩 엣지를 둘 다 놓고 나서 멀지를 하죠. 멀지를 해서 얘랑 해서 로프트를 하면은 보 형상이 나오겠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지금 두 개씩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프트 해야 되겠죠. 지금 두 개씩 있으니까 이렇게 넣으면은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 만나야 되니까 한번 분화해서 그래프트해서 만나고, 얘가 로프트가 되면은 이제 옆면이 나오겠죠. 옆면이. 그래서 얘네를 조인하면은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비랩 조인을 멀지해서 보 형태가 되는데, 윗면 있고 그 다음에 아랫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옆면 이렇게 같이 있고, 주소가 다 맞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뭐 주소가 굳이 필요할까 싶네요. 얘를 그냥 플래튼을 누르고 여기서 비랩 조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지오메트리가 좀 겹치는데 솔리드 정리를 뭐 하면은 느리니까 그냥 이 상태로 끝낼게요. 이 상태로 보시면 이제 얘가 하단의 보가 중앙에서 지금 분기하는 거를 제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죠. 계속 이런 애들은 이제 나중에 정리를 해야 되겠죠. 실제로는 보단면에 유사하게 지금 이렇게 뷰랩까지 만들어 봤고요. 얘도 뭐 이런 식으로 할까요? 얘는 좀 아까 보니까 어두운 색깔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이제 사실 제가 이게 면에 두께를 주지 않아서 그런 건데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다만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제가 이거 설명을 아까 드린다고 했던 부분이 이런 건데, 실제로는 이 보 방향이 이렇게 Z 방향으로 내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변화값이 심해지는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왜냐면은 벡터를 이 아랫면의 중앙선으로 찾아서 써야 되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Z로만 쌌죠. 귀찮아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대로 Z 방향으로 내려오는데, 이렇게 변화값이 커지는 구간에서는
이 보가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저도 아마 얘를 한 조금 수정을 했었어요. 좀 너무 안 겹치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니까 얘가 또 밋밋하네. 얘도 좀 키우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했던 것 같은데 층수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냥 느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Z로 하는 구간에 실제로 지금 얘가 2벡터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얘를 정리를 해야지 어쨌든 그 더 정확하게 모델링을 할 수 있겠죠.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파트 1으로 끝내고 매스까지는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계단은 안 만들고요. 이 부분에서 이 프로파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로프트해서 그 반짝반짝이는 그 옆면 있죠, 바닥면, 그거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끊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